누구나 일본어 회화 독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어 독학하기 너무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애니나 드라마는 계속 보는데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금방 포기하고 싶어지고 의욕도 떨어지지 않나요? 아니면 단어를 외우고 예문을 만들어 보는데 이게 내가 맞게 쓰는 건가 고민되고 아니면 괜히 틀리기 상황에서 지적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일본 유학을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요. 유학학원인데 일본어 회화보다는 단어나 문법을 위주로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단어랑 문법 아니면 말도 잘하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외국 나가면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나요? 제 일본어도 그랬습니다. 단어만 알고 정작 애니나 드라마 보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요, 제가 2018년 2월부터 일본어를 시작했는데요. 그 해 7월에 있는 JLPT N2 시험을 합격했고요. 10월에 있는 일본 대학 면접 시험에서 담당 교수님이랑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합격을 했고, 그 해 12월에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친구에게 일본어로 가이드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일본에 왔을 시점에는 이미 같은 학교 3, 4학년 선배들보다 일본어를 잘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감각을 일본어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어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익숙해지면서 같은 단어를 외우더라도 습득하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주로 노래를 듣곤 했는데요. 호시노겐의 써니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노래에 빠져서 그 노래만 5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노래에 있는 일본어를 완벽하게 알자라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혹은 뉴스나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일본어로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주의할 점은 이 연습은 실제로 그 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 아니에요. 애니나 드라마의 대사는 실제로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대사를 그대로 일본어 회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일본어와 친해지려고 하는 연습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틈만 나면 일본어로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은 무조건 일본어로 된 매체를 접한다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본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본어에 노출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단어랑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단어랑 문법 외우기 정말 귀찮죠? 왜 귀찮을까요? 단순히 외우는 작업이 귀찮았을까요? 정말 그것 때문인가요? 아닐걸요? 바로 이 단어를 외워도 실제로 쓸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외우기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영어를 배울 때처럼 말이죠. 학창시절에 배운 영단어들이 실제 외국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맞나요? 아닙니다. 물론 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단어들이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느냐를 물어보자면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는 수능을 위한 단어를 외웠지 회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사과 같은 거 영어로 당연히 알지만 일본어로도 당연히 알아야 할까요? 실전에서 수박이나 사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마 과일을 아주 좋아하거나 과일 장사하는 사람 아니면 많이 안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용하는 단어와 문법을 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근데 항상 사용하는 단어와 문법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핸드폰 만지다 자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생활 패턴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말이나 행동을 종이에 적어서 적혀있는 문장에 있는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문장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을 먹고 학교나 직장에 가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핸드폰 만지다가 잔다. 여기서 우리가 외울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아침, 일어나다, 씻다, 밥, 먹다, 학교, 직장, 가다, 집, 핸드폰 만지다, 자다 이런 얘기겠고 문법은 뭐뭐 하고, 뭐뭐 하다가, 뭐뭐 해서 등이 있겠죠? 이 공부법의 좋은 점은 매일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입에 붙으면서 발음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미가 붙고 그럼 새로운 표현도 배우고 싶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아는 단어도 늘고 들리는 단어도 늘면서 선순환으로 여러분들의 일본어 회화 실력이 늘 거라는 거예요. 하루에 단어 3개라도 좋으니까 외워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짧은 말을 종이에 적고 번역기를 돌려도 돼요. 그래서 그 번역되어 있는 문장의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짧은 문장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일본인과 대화도 하기 전인데 틀린지 아닌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일본어와 친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한자도 굳이 빡세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자 외울 때는
히라가나로만 적어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이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문장도 늘어나고 문장 길이도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자기소개를 대본 보지 않고 능숙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소개도 무슨 회사 면접 준비하듯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이랑 나이, 취미, 직업 이 정도면 되고,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게 음성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자기소개가 능숙하게 됐다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봐야죠. 일본인과 대화할 차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언어교환 어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어교환 어플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헬로톡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대1 대화는 물론 그룹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 꿀팁이나 맛집들도 물어보면 현지인이 대답해주고, 이 모든 것이 무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나 커넥팅, 사이토상 같은 랜덤 통화 어플도 좋지만, 랜덤 통화 어플은 대화 상대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폭넓은 대화를 하기가 힘들고 계속 초반 단계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소개 연습을 랜덤 통화로 하고 익숙해지면 헬로톡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아니면 둘 다 하셔도 되고요. 저는 헬로톡으로 누구나 일본어 회화하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본 현지인이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일본 현지인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소개까지 입에 익숙해졌으면 바로 헬로톡이라는 어플을 깔고 회원 가입을 한 뒤 하단에 연결을 누르시면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아무한테나 말을 걸어보세요. 어차피 서로 외국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모멘츠란에 가서 메시지 하자고 하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 길게 보내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간단한 인사 후에 자기소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게 써버리면 상대방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초보 레벨이고 일본어를 배울 의욕이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일본어 실력을 올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전화를 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어요. 우선은 메시지로 우리말을 일본어로 변환하는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말을 일본어로 변환하는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말로도 표현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졌다 싶으면 전화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예문 만들 때 틀리는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그 고민이 해결되게 됩니다.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네이티브이기 때문이에요. 상대에게 틀린 문장이 있으면 바로 고쳐달라 할 수도 있고, 발음이 이상하면 올바른 발음으로 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발음을 따라 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주의점은 정말 그대로 따라하려고 해야 됩니다. 한국어 발음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들리는 그대로 따라하세요. 한국어의 아랑 일본어의 아는 전혀 다른 발음입니다. 초반에는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한국어 발음을 썼더라도 지금부터의 단계에서는 그 발음을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모이치도 이테 쿠다사이. 아니면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메시지도 오쿠테 쿠다사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 일본인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긴장도 될 거고 걱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처음부터 일본인과 대화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의 목표는 달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실력이 오르는가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렸겠죠. 혹시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본인이 매일 하는 말 종이에 적고 그 문장에 들어간 단어와 문법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단어들도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동사편은 쇼츠에 올라가 있는데요. 명사, 형용사, 기초문법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올릴 테니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